안녕하세요. 지호석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념 설명보다는 문제풀이 위주로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일단 교과서에 나와 있는 수열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는 먼저 숙지를 한 다음에 본 강의를 들으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교과서에서는 등차 수열의 합 단원에 제일 먼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가 등차 수열에 한정돼서 나온다라고 착각을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는 등차 수열 그리고 등비 수열뿐만 아니라 그 수열 단원에 등장을 하는 모든 수열에 대해서 전부 다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일단 기본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교과서에 나오는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교과서에서는 수열의 합 SN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열의 합 SN이 n에 대한 관계식으로 주어지게 되면 이 SN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일반항 n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에서 첫 항부터 n-1항 요거보다 하나가 빠진 합을 뺐을 때 n번째 항이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조심을 해야 될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렇게 우리가 sn에서 sn-1을 뺀 방식으로 일반항 an을 구하게 되면 요렇게 구한 an은 기본적으로 n은 2부터 시작하는 관계식을 가진다라는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 있는 an이 두 번째 항부터 성립을 하는 규칙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면 첫째 항을 따로 구해줘야 된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첫째 항은 수열의 합 sn 자리에 1을 집어넣었을 때 S1이라는 거는 그냥 첫째 항 하나만 더했다라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첫째 항과 같은 값을 가진다라고 우리가 수열의 합을 이용을 해서 일반항을 구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 문제를 풀다 보면 요 sn 빼기 sn-1로 구한 일반항 an이 첫 항부터 규칙성이 성립을 하는지 아니면 둘째 항부터 규칙성이 성립을 하는지를 항상 체크를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어요. 해서 교과서에 보면은 이 기본적인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의 합이 첫 항부터 규칙성을 가지는 경우에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같이 정리를 해놓고 외워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오늘 강의에서는 이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의 합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수열의 합 SN이 주어져 있을 때 주어진 SN 가지고 구한 AN이 첫 항부터 규칙성을 만족을 하는지 아니면 둘째 항부터 규칙성을 만족하는지를 바로 파악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SN을 가지고 SN 빼기 SN-1로 구한 AN이라는 게 둘째 항부터 성립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자, 우리가 여기에서 구한 AN이 둘째 항부터 성립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 지금 SN-SN-1, 자, 요 식에다가 내가 n자리에 1을 대입을 하게 되면, 자, 단순하게 생각하면 A1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지금 여기 SN하고 SN-1의 n자리에다 1을 집어넣게 되면, 자, S1에다가 S0라는 이상한 숫자를 추가로 더 빼게 됩니다. 이게 둘째 항, 셋째 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첫째 항에 대해서는 이 S0라는 게, 자, SN이라는 건 n에 대한 관계식이다 보니까 1, 2, 3, 4 자연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숫자를 집어넣어도 얼마든지 숫자는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SN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하게 되면 수열의 관점에서는 의미가 없는 숫자를 추가로 빼기 계산을 해주다 보니까 우리가 이 SN하고 SN-를 빼서 구한 AN은 항상 둘째 항부터 성립을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열의 합이 주어져 있을 때 주어진 AN이 SN 빼기 SN-로 구한 AN이 첫째 항부터 규칙성을 잘 만족을 시키려면 지금 여기 있는 S0라는 이상한 숫자가 존재를 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수열의 합 SN이 주어져 있을 때 내가 n자리에다가 0을 집어넣어 봤더니 S0라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 그냥 0이 돼버리게 되면 자, 이 자리에 0이 들어가는 순간 첫째 항을 그냥 S1 하고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첫째 항부터 규칙성을 잘 만족을 하는 그런 수열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고, 만약에 내가 SN의 n자리에다가 0을 집어넣었더니 0이 아닌 다른 숫자가 돼버린다. 그러면 그 수열은 내가 AN을 이렇게 구했을 때 둘째 항부터 성립을 하고 첫째 항은 따로 구해줘야 되는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교과서에서 이야기하는 등차 수열의 합하고 등비 수열의 합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훨씬 더 비교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자, 등차 수열의 합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교과서에 상수항이 없는 2차식하고 상수항이 있는 2차식 두 가지를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AN을 구하는 문제를 풀어봤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었냐면 여기 지금 SN에다가 내가 SM-를 빼가지고 AN을 구한 다음에 그렇게 구한 AN에다가도 1을 집어넣어보고 여기 지금 수열의 합 SN에다가도 1을 집어넣어 가면서 비교를 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의 모양이어야지만 내가 SM 빼기 SM-1로 구한 AN이 첫째 항부터 예쁘게 등차 수열을 잘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여기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의 n자리에다가 내가 0을 집어넣어 본다고 하면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은 0을 집어넣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0이 돼버리기 때문에 내가 얘는 첫째 항부터 예쁘게 규칙성을 만족을 하는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반대로 상수항이 있는 2차식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n자리에다 0을 집어넣었을 때 상수항이 남아버리기 때문에 얘는 SM 빼기 SM-1로 구한 AN이 둘째 항부터만 등차 수열을 만족을 하고 첫째 항은 따로 구해줘야 되는 그런 수열이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겠죠. 교과서에서 나온 등비 수열의 합은 아래 n승을 기준으로 앞에 붙어있는 숫자랑 뒤에 있는 빼기 a 두 숫자가 똑같은 모양이어야지만 첫째 항부터 규칙성을 만족을 하는 등비 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등비 수열의 합 모양이 주어져 있을 때에도 내가 n자리에다 0을 집어넣으면 지수가 빵일 때 1이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 a-a 그냥 0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S0는 0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도 마찬가지 첫 항부터 규칙성을 만족을 하는 등비 수열이구나. 그냥 n자리에 0만 집어넣어 봐도 얘가 첫째 항부터 규칙을 성립을 하는지 둘째 항부터 규칙을 성립을 하는지를 바로 체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n자리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체크를 하게 되면 굳이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이랑 등비 수열의 합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를 일일이 외우고 있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n자리에 0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등등 우리가 수열 단어에서 보게 되는 모든 수열의 합 SN이 어떤 모양으로 주어져 있더라도 항상 0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판단을 해줘도 얘가 첫 항부터 혹은 둘째 항부터 어디서부터 규칙성을 만족을 하는 수열인가를 어렵지 않게 체크를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수열 단원의 기본적인 수열은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지만 뒤에 가면 우리가 등차, 등비 말고도 여러 가지 수열 그리고 수열의 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우리가 시그마라는 걸 배우게 되면은 K는 1부터 N까지 시그마 AK의 형태로 주어진 수열의 합도 마찬가지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라는 것만 체크를 하면 마찬가지로 SN 빼기 SM-1 가지고 일반항 AN을 구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이렇게 주어진 시그마 합 n자리에다가 내가 0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가 안 되는가 가지고 바로바로 우리가 첫째 항을 따로 구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바로 AN 가지고 구할 것인가도 어렵지 않게 판단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방법을 이용해 선생님이 몇 가지 예제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일단 선생님이 오늘 강의에서는 SN을 이용해서 AN을 구하는 간단한 방법들에 대해서만 소개를 해줄 텐데 학생들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을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방법으로 같이 풀어보면서 비교하면 정리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예제 레벨 1 문제부터 볼게요. 자, 레벨 1의 두 문제는 등차 수열의 합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자, 1번하고 2번이 다른 점은 뭐냐면 1번의 SN은 n에 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는 모양이고, 괄호 2번은 n에 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있는 2차식이에요. 우리 교과서에서도 배웠고 선생님이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자, 두 가지의 차이점을 이제는 우리가 n자리에 0을 집어넣어 봐도 바로 파악을 할 수 있다 라는 점을 일단 제일 먼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괄호 1번 같은 경우에는 sn 빼기 sn-1로 구한 an이 첫째 항부터 예쁘게 규칙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바로 해주면 좋을 거고, 두 번째 상수항이 있는 2차식의 경우에는 얘는 첫째 항을 따로 구해줘야 되는구나 라고 기억을 일단 1차적으로 구해보지 않고도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SN을 가지고 AN을 꼭 구해야만 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요 괄호 1번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 자, 이게 만약에 그냥 첫 항부터 99번째 항까지 합이었으면 그냥 n자리에다 99를 집어넣으면 될 텐데, 지금 여기 괄호 1번을 보면 첫째 항, 셋째 항, 다섯째 항, 홀수 번째 항의 합을 따로따로 뽑아가지고 구해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자, 이런 경우엔 우리가 바로 SN을 이용을 해가지고 합을 구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SN을 가지고 AN을 먼저 1차적으로 구한 다음에 거기에서 홀수항을 따로따로 뽑아주는 일들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선생님이 SN이 주어져 있을 때 등차 등비의 경우에는 일반항을 구할 때 SN 빼기 SN-1 가지고 일반항을 구하지 않을 거예요. 자, 선생님이 앞에서도 등차 등비 수열의 합이 주어져 있을 때 일반항에 대한 대략적인 식을 하나 정리를 해놨는데, 자, 요거는 학생들이 교과서를 보고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주어져 있을 때, 자, 등차 수열의 합 모양을 쭉 살펴보면 항상 얘는 n제곱의 개수가 등차 수열의 공차의 절반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체크를 해줄 수가 있고,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등차 수열의 합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n제곱의 개수는 공차의 절반이니까 거기다 다시 2배를 하면은 공차가 나오겠구나 라는 점을 이용을 해서 바로 AN을 한번 뽑아 보도록 할게요. 자, 괄호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SN이 n제곱 플러스 2n이라고 되어 있으면 n제곱의 개수가 1이면 공차는 2인 등차 수열이겠구나를 생각을 하면 일단 AN은 2n 하는 1차 항을 가지게 될 거고, 자, 여기에서 상수항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는 우리가 앞에서도 간단하게 교과서 버전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자, S1이라는 건 항상 첫째 항이랑 똑같기 때문에, 자, 여기다 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랑 여기다 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같다는 점을 이용을 하면 1 집어넣으면 3, 그러면 여기도 1을 집어넣었을 때 3이 되게끔 상수항을 이렇게 결정을 해주면 바로 SN 가지고 AN을 찾아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요 일반항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첫 항, 셋째 항, 홀수 번째 항을 구해야 되는데, 자, 요렇게 되면은 내가 여기에서 홀수 항만 뽑는다고 하면, 자,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첫 항 3을 기준으로 셋째 항은 공차가 4인 7 이런 식으로 공차 4인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게 되면, 자, 홀수항의 합도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의 합공식 가지고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전체 합이라는 거는 등차 수열의 합공식 2분의 전체 항의 개수는 1부터 99까지 전체 홀수 50개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첫째 항은 3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제일 마지막 99번째 항은 여기다 99를 집어넣어 봐도 되겠죠. 그러면 199 해가지고 그냥 바로 홀수 항의 합을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괄호 2번은 느낌이 살짝 다르기는 한데, 자, SN이 주어져 있을 때 상수항을 포함을 하면 얘는 첫 항은 따로 구해야 되는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었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내가 첫째 항, 셋째 항 이런 식으로 항을 따로 뽑는 게 아니라 48이 몇 번째 항이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자, 이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첫 항은 따로 구하는 거지만 왠지 1을 집어넣었을 때 첫째 항은
48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요 경우에는 그냥 SN 가지고 일단 일반항을 구하고 첫 항은 그냥 무시하고 우리가 일반항 가지고 바로 48을 만족시키는 K값을 찾아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경우에 어차피 첫째 항은 무시를 할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일반항을 구할 때 이 상수항은 일단 무시를 하고 일반항을 구해 볼게요. 그러면 아까 문제랑 똑같이 n제곱의 개수가 2니까 그러면 공차는 4인 등차 수열일 거고, 자, 1을 집어넣으면 일단 상수항은 무시하고 전체적인 일반항을 생각했을 때 얘는 원래 첫째 항이 4인 등차 수열이어야 되기 때문에 1을 집어넣었을 때 4, 1을 집어넣었을 때 4, 그러면 얘는 일반항이 4n의 형태를 가지고 있을 거고, 그러면 48이 되는 n이라는 거는 결국 12번째 항이겠구나 하고 바로 일반항하고 이제 답을 내줄 수가 있겠죠. 혹시나 일반항을 구하는 이 과정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학생들은 한번 개인적으로 sn 빼기 sn-1 가지고 한번 an을 구해보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레벨 2 문제를 보면 자, SN이 이번에는 n에 대한 지수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왠지 등비수열의 합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일반항을 봐도 등비수열하고 관련된 일반항의 모양을 가지고 있을 텐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체크해 봐야 되는 건 이제 n자리에다 0을 집어넣었을 때 n자리에 0을 집어넣으면 10의 제곱 100 빼기 100해서 얘는 0이 되기 때문에 첫 항을 따로 구할 필요 없이 그냥 첫 항부터 규칙성을 잘 만족을 시키는 등비수열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죠. 자, 그럼 등비수열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SN 빼기 SN-1 없이 AN 일반항을 구할 것이냐.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합의 모양이든 일반항의 모양이든 항상 지수 n 밑에 붙어있는 숫자가 그 등비수열의 공비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요 AN은 공비가 10인 등비수열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생각하면 항상 첫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었잖아요. 그러면 첫 항이 얼마인가만 고민을 해보면 될 텐데 첫 항은 어차피 S1 하고 같은 값을 가질 거기 때문에 n자리에 1을 집어넣어 보면 이번엔 10의 세제곱 1000에다가 100을 빼서 첫째 항은 900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AN이랑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PQ 요 모양이랑 비교를 해보면 지금 여기는 10의 n-1제곱 여기는 n 플러스 1제곱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900에 있는 100을 10의 제곱으로 고쳐서 지수법칙을 이용을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얘는 10의 n 플러스 1제곱하고 나머지 9 그러면 P는 9고 Q는 10이구나 라고 우리가 답을 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P-Q는 -1이구나 라고 풀어줄 수가 있겠죠. 자, 요것도 일단 선생님이 구한 AN이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SN 빼기 SN-1로 일단 먼저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지금 여기 레벨 1이랑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딱히 우리가 첫째 항을 고민을 할 필요가 크게 없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자, 만약에 내가 첫째 항을 따로 구해야 되는 SN이 주어져 있을 때 첫 항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항상 첫 항은 따로 구해주는 것도 조심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SN을 가지고 일반항 구하는 연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레벨 3랑 레벨 4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레벨 3를 보면 이것도 교과서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요거를 그냥 SN 빼기 SN-1로 구하게 되면 문제풀이가 너무 길고 번거로운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선생님이 어떻게 풀 건지를 잘 보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에 대해서 SN이 아까 레벨 2랑 마찬가지로 n에 대한 지수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얘가 등비수열의 합하고 관련된 SN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때 수열 AN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도록 하는 K가 얼마냐? 자, 이걸 제대로 푼다고 하면 구구절절 우리가 SN하고 SN-를 빼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는 등비수열의 합 혹은 어떤 수열의 합이든 이 수열의 합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는가 아니면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는가 그 방법을 알고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n자리에다 0을 집어넣어 보면 돼요. 자, n이 0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S0라는 거는 0 집어넣으면 2 곱하기 3, 6 플러스 K가 되는데, 자, 이게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려면 S0는 0이어야 되기 때문에 Sn 빼기 Sn-를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0을 집어넣어서 바로 K 값은 마이너스 6이면 좋겠다 라고 구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밑에 있는 괄호 2번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공비가 4인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 P의 n제곱 플러스 Q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그냥 보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왜냐면 공비만 주어져 있고 지금 첫째 항이 얼마인지도 안 주어져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SN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혼란스러운 학생들이 있을 건데,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레벨 2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등비수열은 일반항이든 합이든 기본적으로 지수 n 밑에 있는 숫자는 항상 공비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 일단 얘는 4의 n제곱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SN이라는 거는 첫째 항부터 n항까지, 얘는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아니라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는 합이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 아까 괄호 1번에서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n자리에다가 0을 마찬가지로 집어넣어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sn에 n자리에다 0을 집어넣게 되면 0 집어넣으면 1 플러스 q, 얘가 첫째 항부터 규칙을 만족을 하려면 S0는 0이어야 되니까 Q는 마이너스 1이구나 하고, 첫째 항이 없더라도 우리는 공비만 가지고 수열의 합 SN을 찾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P는 4, Q는 마이너스 1이니까 자, 답까지 내보면 P제곱 더하기 Q제곱은 17이구나 라고 우리가 답을 어렵지 않게 찾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분명히 난이도는 레벨 3인데 오히려 앞에 있는 레벨 1, 2보다 어렵지 않게 우리가 답을 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Sn 빼기 Sn-1 가지고 합을 구하게 되면 분명히 어려운 문제지만 이 S0라는 게 0이어야 된다라는 점만 생각을 하면 이제 레벨 3 문제도 레벨 1, 2 수준으로 어렵지 않게 풀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레벨 4에 있는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시그마도 같이 연습을 할 겸, 그리고 우리가 일반항을 구하는 연습도 해볼 겸 선생님이 집어넣어 봤어요. 자, 일단 K는 1부터 N까지, 첫째 항부터 N항까지 요렇게 생긴 수열의 합이 N에 대한 관계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자, 지금 시그마 안에 들어가 있는 식이 K 곱하기 AK에서 복잡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자, 결국 얘도 K 자리에다 1부터 N까지를 집어넣었을 때를 생각을 하면 결국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수열의 일반항이 그냥 AK가 아니라 K 곱하기 AK니까, 자, 일단 여기 있는 K 곱하기 AK는 BK라고 먼저 치환을 한 다음에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얘는 BK라는 수열의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다. 그러면 BK의 합 SN이다 라고 일단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요것도 이제 일반항을 구해서 합을 찾아줘야 될 것 같은 게, 여기도 지금 AK가 아니라 AEK, 자, 그리고 여기는 K 곱하기 AK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AK를 먼저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첫 번째로 선생님이 앞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SN이 주어져 있을 때 n자리에다 0을 집어넣어 보면 딱히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얘는 첫 항부터 예쁘게 규칙성을 잘 만족을 하고 있겠구나 라는 점을 일단 첫 번째로 기억을 해주면, 자, Bn, 자, B라는 수열의 일반항 n항이라는 거는 SN에서 Sn-1을 빼줘야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3차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등차 수열하고는 아마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면 SN이라는 거는 2n 세제곱 플러스 2n 제곱이었고, 그러면 Sn-1을 구해보면은 n-1의 세제곱 n-1의 제곱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될 거고, 그러면 n-1 세제곱을 해보면 마이너스 3n제곱,
자, 이렇게 그리고 n-1의 제곱은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하게 되면 자, 등차 수열 때랑 마찬가지로 항상 최고차항 두 개는 앞에 있는 애랑 날아간다 라는 거를 체크를 해줄 수가 있을 거고요. 나머지 항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일단 bn이라는 게 어떤 모양을 가지게 되냐 정리를 쭉 해보면 6n제곱 마이너스 2n 하는 n에 대한 관계식을 찾아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구한 bn이라는 거는 우리가 k, a, k를 치환을 한 거기 때문에 얘는 k 자리에다가 n을 집어넣어서 n 곱하기 an이다 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 일반항 an은 6n-2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거고,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합은 a의 2k니까 자, 요거를 짝수합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지만 우리는 n에 대한 관계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 2k라는 거는 그냥 n자리에다가 2k를 집어넣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 a 2k는 12k-2구나.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시그마에다가 집어넣어주면 어렵지 않게 합을 구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12k라는 거는 실수배는 따로 빼고 1부터 6까지 시그마 k를 생각을 하면 2분의 6 곱하기 7 그리고 마이너스 2는 그냥 6번 반복이 된다. 우리 시그마 단원에서 배웠죠. 마이너스 12 하게 되면 아마 계산을 하면 답이 240 하고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수열의 합이라는 거는 등차 등비 수열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일반적인 모든 수열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SN을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SN이 주어졌을 때 항상 SN 빼기 SN-1을 한 다음에 첫째 항부터 규칙을 만족하는지 둘째 항부터 규칙을 만족하는지를 체크하는 건 번거로운 일일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SN이 있을 때 어떤 식이든 이제 n자리에다가 0을 먼저 집어넣어서 얘가 첫 항부터 규칙을 만족을 하는지 둘째 항부터 규칙을 만족을 하는지를 바로 파악을 먼저 한 다음에 문제 접근을 하면 아마 어렵지 않게 우리가 문제들을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되게 부분적인 내용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수열의 합 SN이 주어져 있을 때 SN 빼기 SN-을 가지고 AN을 구하면 얘가 첫째 항부터 규칙을 가질 것인가 둘째 항부터 규칙을 가질 것인가 이제는 번거롭게 계산하지 않고 주어진 SN 관계식 안에다가 n자리에 0을 집어넣어서 바로바로 판단을 해줄 수 있는 연습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레벨 3에서도 봤었지만 어려운 문제도 n자리에 0을 집어넣으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n자리에 0을 집어넣는 것만 오늘 잘 기억을 해주면 수열의 합하고 관련된 문제를 어렵지 않게 한 단계 더 가까이 접근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도움이 좀 됐나요? 오늘 강의 중에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얼마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우리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